이번 영상에서는 가스개수화 설비 점검 시 주의사항.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몇 년 전에 가스개수화 설비에 대해서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점검하다가 자칫하면은 이제 사고도 낼 수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환기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화재 시 이제 공장이나 창고, 아파트 등, 그러니까 소방대가 소방처럼 물을 싣고 와가지고 그 화재를 진압을 하죠. 소화약재로는 물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물은 이제 구하기가 쉽고 첫째로 가격이 싸죠. 저렴하고, 또 증발 담요를 이용하므로 냉각작용이 크고 화재 진압에 크게 이용하고 있죠. 대부분 그 소방차가 싣고 다니는 것들이 이제 그 물이죠. 물탱크를 상당히 이제 싣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화약재로는 이제 물만큼 이제 좋은 건 없는데, 이제 물을 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뭐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것이라든가, 또 특수한 곳에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 전기 설비 또는 전자 통신, 즉 이제 발전소, 변전소 또는 전산실 또는 서버실이라고도 하죠. 데이터 센터 등 그러한 그 전자 장비들이 잔뜩 있는 곳에 물을 사용할 수가 없죠. 전기 설비가 있다든가, 그 물을 사용하면은 이제 피해가 더 이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대체 소화약재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가 되겠죠. 뭐 할로겐이라든가, 요새는 이제 할로겐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할로겐 화합물 또는 이제 불활성 기체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불이 났을 때 대부분 이제 그 전원부에서 불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산실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전원 장치들이 있죠. AC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났을 때 화재를 즉시 진압하고 장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계를 이제 그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가끔씩 이제 오동작이 나기도 하죠. 감지기로 인해서 오동작이 나고, 또는 사람이 실수로 그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제 실수로 이제 오동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오방출로 인해서, 또 점검 중 오방출로 인해서 재산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화재 감지 센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감지기라고 하는데, 화재 감지기에는 연기 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 또 열 감지기에는 그 차동식, 뭐 정온식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감지기 오동작이 보통 스포트용 이제 감지기가 그 오동작이 좀 심한 편이죠. 그 보통 이제 90% 또는 95% 이상이라고도 하는데, 소방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119에 그 화재가 났다고 신고된 것들이 사람이 직접 보고서 이제 화재를 이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오동작이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자동화재 속보기를 통해 가지고서 그 신고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화재 감지기 오동작을 잠깐만 해도 그냥 119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상태로 이제 그 너무 많이 소방력이 이제 그 손실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법 개정을 했죠.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창고 시설, 이런 데는 이제 자동화재 속보기가 그동안에는 설치 기준이 있었지만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법 개정을 하면서 공장 창고에 있던 그러한 자동화재 속보기 그 설치 기준이 없어져 버렸죠.
또는 이제 노유자 시설 등 그러한 곳에서도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속보기가 필요가 없죠. 사람이 신고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 근데 기계가 사람들은 뭐 거짓말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오동작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밀도가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게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언제 개선될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감지기, 지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스포트용 감지기 또는 정원식, 차동식, 연기 감지기 또는 공기흡입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감지기 자체가 그 화재가 동작하면 접점이 붙는 방식이라 스위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그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은 무조건 화재를 넘어가는 거죠. 수신기는 아무 그 신호만 전달받아서 화재로 내보내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그 감지기 센서에 대한 정밀도가 상당히 이제 요구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그 감지기 부분에서 후진국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됩니까? 그 90% 이상이 오동작이라는 게. 그래서 그 소방 관리를 하면서도 뻑하면은 그 오동작 났다고 그 관계인들이 이제 연락도 오고 또는 그 조치 방법도 이제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 관계인들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죠. 그 감지기 오동작 되면은 그 방제실에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밖에 관계인들이 나가서 일 보다가도 연락받고 막 달려오고 좀 너무 심각한 건데 이거는 좀 소방청 또는 산업안전기술원 그런 차원에서 좀 정밀도를 높이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아날로그 감지기로 해서 수신기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IT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개선이 안 된 거 보니까 다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지만 참 심각합니다. 또 화재가 한번 나면은 지금 주택 같은데 또는 아파트 같은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 차동식 감지기는 동작이 늦다고 해서 또 연기 감지기로 다 바쁘게 바뀌면서 연기 감지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오동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기 감지하는 건 좋은데 오동작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 어떻게 우리나라 참 소방이 이런지 다른 부분은 많이 기술도 개발되는데 이거 하나 대책을 못 세우나. 그리고 감지기가 또 제조사마다 다 틀려요. 그 베이스도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오동작 나서 갈아 끼려고 하면은 또 회사가 바뀌면 베이스 바꿔야죠. 선 플러내에서 바꿔야죠. 그러니까 기술자들 아니면은 일반인들은 하기 쉽지 않죠.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제가 소방 점검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또는 그 탁상에서 이게 일하시는 공무원, 법 개정하고 뭐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의 체감이 이게 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지금 그 감지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가스계 소화 설비 약재가 여러 가지나 그중 제일 위험한 약재는 또 제가 다녀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약재들이 있죠. 그 약재들이 사실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이 제대로 되면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데 제일 위험한 거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예요. 제가 전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도 점검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사람 없는 부분에 뭐 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관리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제일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설계된 설비인데 화재 시 또는 오동작, 실수 등으로 이산화탄소 설비가 있는 곳에 가스가 방출된다면 인명피해는 피할 수가 없죠. 그동안 많은 통계도 있습니다. 다른 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사람이 죽었다는 말들은 못 들어봤는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오동작에서 그건 외국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사고 날 때마다 사람이 죽는 그런 설비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죠.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보완하는 이제 법 개정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약제에 부취제를 첨가하여 냄새를 나게 한다든가 또는 선택 밸브 있는 쪽에 개폐 밸브를 설치해서 점검 시 폐쇄한다든지 보완 부분이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설치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약제가 다른 약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돈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라고 하지만 상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검이나 유지관리, 보수 등으로 상시 사람이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설비를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이산화탄소 약제는 부차적인 냉각 효과와 주된 질시 효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공기 중에는 20%의 산소 농도가 보통 20.8% 뭐 그렇게 제가 밀폐 공간 들어갈 때 재보면은 20.8% 정도 보통 산소 농도인데 보통 20%라고 봤을 때 그게 이산화탄소가 이제 들어오면 15% 이하로 이제 농도가 산소 농도가 저하거나 12% 이하로 농도가 낮아지면 화재는 진압이 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이 질식 사망하는 약제입니다. 참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요. 안전 조치하는 순서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경험상 전용실에 이게 용기가 있죠. 보통 용기가 한 곳에 몰려 있고 집합한 데 있고 저장 용기가 뭐 20병 어떤 데는 뭐 30병 40병 이렇게 있는데 그런 한 곳에 이제 모여 있는 곳에서는 첫째로 저는 이제 저장 용기에서 내려오는 동간을 분리를 합니다. 동간이 몇 개가 내려오죠. 그래서 동간을 분리할 때 이제 그것도 조심해서 이제 스패너로 분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동용기 함을 이제 조심스럽게 엽니다. 조심스럽게 열고 기동용기에 붙어 있는 솔레노이드에 안전핀을 꽂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용기하고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핀을 제거한 다음에 그거를 잘 내려놓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신기에 가서 가스 연동이라든가 타이머 30초를 20초로 바꾼다든가 설비 연동, 사이렌, 지구경종 등을 이제 정지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이제 다 마친 다음에는 30분 이상 이제 경과한 후에 오동작 감지기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죠. 그 30분이 지나도 이제 아무 이제 오동작이라든가 그동안 이제 감지기 연기에 스프레이도 불리고 동작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30분 동안 이제 점검을 마치고 이제 기다렸다가 아무 이제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를 첫째로 이제 역순으로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를 원위치로 놓습니다. 연동을 놓죠. 타이머도 10초로 있던 건 30초로 놓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용기에 체결할 때 안전핀을 꽂고 거기다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핀을 제거하고 그 함을 이제 조심스럽게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그 안전핀을 뽑는 거는 그 관계인한테 뽑으라고 하죠. 직접. 그래야 그 확인도 될 겸. 그래서 뽑고 그 다음에 함을 이제 조심스럽게 닫고 이제 동관을 마지막으로 체결해서 이제 끝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전용실에 이제 어느 실에 전용실에 가스가 있는 게 아니고 큰 실에 캐비넷이 있는 경우가 있죠. 자동 소화 장치라고도 하죠. 또는 이제 배관을 연결한 설비도 있는데 그 캐비넷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첫째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캐비넷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는 보통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는 그 전자장비를 이제 많이 전기 설비라든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캐비넷으로 한 곳에는 반드시 그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혹시나 빠진 것이 없나 캐비넷이 일일이 찾습니다. 또는 그 큰 실에 딸린 작은 실이 있다면 문을 열어서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확인했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개방하고 그 솔레노이드 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하고 분리한 후에 안전핀을 이제 제거하죠. 제거하고 이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넷 그 제어반에 그 연동 제어를 가스 연동을 정지시키든가 경보를 이제 정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점검을 다 하죠. 점검을 다 한 다음에 점검을 마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 이상 경과 후 오동작 감지기가 이제 들어오는지 그 확인한 다음에 역순으로 캐비넷별 찾아가서 그 제어반을 먼저 정상을 놓고 캐비넷 솔레노이드의 안전핀을 체결한 후 솔레노이드에 결합하고 안전핀을 제거하고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점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생략하거나 또는 이제 소홀히 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그 오동작으로 해서 그 용기가 개방돼서 사고가 날 수 있고 특히 캐비넷 가스 설비인 경우에는 만약에 분출하면서 2차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이 제대로 안 됐다면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장비들을 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하면서 참 생각지도 않은 이제 사고도 이제 있었는데 참 그것도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별히 이제 점검할 때 조심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각별히 조심하는데 오래 하다 보면 또 소홀할 수도 있어요. 자신감도 붙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자기만의 안전수칙, 이거 루틴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조심하면서 해서 안전사고가 없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동작했을 때 설상 작은 불이 났다 하더라도 이 설비를 통해서 그 화재가 확실히 진압된다면 그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 설비에서 제일 그 중요시하는 부분이 그 안전 조치를 하고서 이제 가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좀 소홀히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장 용기가 있는 이제 실이 있는 경우와 이제 그다음에 간이 패키지로 실 안에 몇 군데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먼저 저장 용기가 있는 이런 실에 왔을 때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동관을 분리를 하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동관이 내려온 것들을 스패너로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기동 용기 함을 열어서
솔레노이드 밸브에 안전핀을 꽂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용기를 먼저 안 하고 이렇게 그 동관을 먼저 분리하냐면 기동용기를 체결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격발이 됐을 때 이 저장용기가 이제 개방이 되겠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먼저 하는 거고, 혹시나 이제 실수를 해서 또는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격발이 됐을 때라도 터져도 요 기동용기만 이제 터져서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용기로 약재가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치로는 이것이 이제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를 분리한 후에 이 안전핀을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신기를 만지든가, 그 다음에 각 현장에서 감지기를 찍든가,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분리할 때는 이게 1번, 2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결합할 때는 체결이라고 그러죠. 결합할 때는 역순으로 요거 솔레노이드를 먼저 합니다. 솔레노이드 먼저 하고 체결하고 안전핀도 이제 항상 분리하고 체결할 때는 안전핀을 꽂은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핀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요 동관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점검 중 오동작으로 또는 실수로 인한 저장용기 개방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용기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에는 이렇게 캐비넷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느 규탱이 한쪽에 또는 분산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솔레노이드 밸브 요 부분을 안전핀을 먼저 꽂고, 여기서 안전핀을 꽂고 이제 분리한 다음에 요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위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캐비넷형인 경우 실이 일정 규모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크기의 이제 규모가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는 서버실이라든가 전산실 같이 이런 곳에서는 아까처럼 전용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캐비넷형이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 두 군데 있고 또 세 군데 있고 또는 어느 공간에 또 네 군데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점검할 때는 어느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전부 다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뒤져서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없는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다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찾은 다음에 아까처럼 솔레노이드 밸브를 안전핀 꽂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핀 뽑아서 이제 위에다가 놓으면 그 다음에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저도 실수한 적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게 이제 동작을 시켰을 때 엉뚱한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 터진다든가 격발이 되는 경우가, 약재가 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찾았을 때. 그래서 나만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점검을 누가 하더라도 이제 A4 용지 도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약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는 이제 잘 보이는 것을 이제 여기가 만약에 네 군데라고 하면
여기 1번, 첫 번째 1-4. 요 캐비넷 용기에다가 이제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를 2/4.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3/4. 그 다음에 여기를 네 번째니까 4/4. 그러면 누가 점검을 하더라도 네 군데 중 한 군데구나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도면을 표시해 두면 나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점검자가 누가 되더라도 또는 관리자도 알아보기 쉽게 해주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잘 하면 나머지 점검은 평상시 하던 대로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